천안TV 한경입니다. 네, 오늘의 방송 정말 어려울 뻔했는데 작가님께서 흔쾌히 스튜디오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리진을 찾아서 네 번째 초대 손님 정재호 작가님이십니다. 정재호 작가님, 저는 사실 벽화라고 그러면 그래피티? 네, 주로 낙서화로 이렇게 시작해서 막 그 페인팅한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만 알았었는데 작가님을 이렇게 뵙고 나서 야, 또 이런 분야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작품이 다양하고 멋져요. 그래서 간략하게 일단은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예, 저는 뭐 제 이제 머릿속에 있는 어떤 지나간 이제 기억이라든지 네. 이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경험, 뭐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계속 이제 파편적으로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좀 가까이 이제 접근해 보고자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뭐 시트지도 이용을 했었고, 아니면 이제 페인팅, 이제 그림, 뭐 유화를 사용한 그림도 있고, 또 벽에다가 이제 월 페인팅적인 네.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방법들을 통해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은 그 회화학과를 나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시트지라는 그런 재료 자체가 약간은 좀 다른 그 분야의 냄새가 나는데 예. 언제부터 이렇게 하시게 되셨는지. 그건 굉장히 우연히 이제 미국에서 제가 이제 유학 생활을 할 때 네. 그 테이프를 많이 이제 모았었어요. 물감 사러 갔다가 그냥 우연히 이뻐갖고 되게 종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테이프들을 이제 많이 모아갖고 작업실에 이렇게 잔뜩 쌓여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이걸 좀 써보고 싶어갖고 뭐 그림이라든지 이제 캔버스 위에다가 처음에는 붙였다가 좀 뭔가 안 맞는다는 이제 그런 기분을 느꼈고, 이제 벽에다가 붙으니까 이게 찰싹 이제 잘 달라붙어갖고 얘가 이제 붙어야 될 곳은 여기구나, 이제 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 작업실에서 또 이제 벽에다가 이제 장난치듯이 이제 하고,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또 어떤 그런 테이프를 또 이제 찾으려고 을지로라든지 중국으로 나갔다가 테이프 대신에 이제 그런 어떤 시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몰랐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시트지를 계속 이제 사용하게 됐고, 네. 벽에다가 이제 계속 붙이고 떼고 뭐 이런 일종의 장난을 시작했죠. 네. 장난이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작가님들이 즐겁게 작품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셔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난으로 시작된 게 이제 이렇게 또 멋진 작품이 됐는데 작가님은 작품을 할 때 어떤 게 더 먼저세요? 그러니까 나의 즐거움이 먼저냐 아니면 작가로서의 의무감 뭐 이런 게 먼저냐, 그런 걸 따진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아까 장난이라는 이제 단어를 썼는데, 굉장히 그 뭐 책임감이 없는 듯한 그런 가벼운 어떤 행위일 수도 있지만, 이제 내 몸이 즐겁고 뭔가 계속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그 네. 무언가라는 어떤 플레이라는 어떤 느낌의 이제 장난인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네. 이 그때 근데 또 잊어버리죠 많이. 아. 예, 그렇게 항상 즐겁게 뭔가 내가 이제 내 몸이 네. 집중하고 어떤 작업을 할 때도 기대감이라든지 일종의 이제 흥분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그렇죠. 노력은 하려고 하는데 잊어버리죠. 또 작업하다 보면 또 어떤 뭐 데드라인이라든지 뭐 이제 그쵸. 아니면 매뉴얼에 이제 갇혀갖고 네. 그냥 힘든 것도 참아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또 생각에 잊어버리고 뭔가 이끌려 가기도 하다가 또 어느 문득 또 이제 생각을 또 다시 해보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뭐 그림을 좀 하지만 그렇게 하는 어떤 행위에 있어서 즐거움이 빠지면 이게 보는 사람이 재밌을까요? 그죠? 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한테는 그게 없으면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작가가 굉장히 에너지가 넘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가님의 그 방대한 작품을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그 작품을 조금씩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작품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개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어떤 작품을 꼽아야 될지 잘 몰라서 일단 작품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할까요? 작가님이 작품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여기에 보면 써 있긴 할 텐데 글이 안 보이는데 이건 몇 년도 작품인가요? 15년도요. 2015년도. 아, 최근 작품. 작가님이 시트지 작업에서 이렇게 유화 작품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앞에 있는 건데 앞에 있는 게 지금의 작품이네. 지금 보여지는 이 작품 닫힌 공간이라고 그랬나요? 제한된 공간? 공간? 네. 이건 어떻게 유화 작품인가요? 예, 유화. 이거는 그냥 보이는 대로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던 학교 이제 풍경인데 네. 이 굉장히 규칙적이고 저렇게 어떤 뭐라고 그러지? 이 구조적이라고 그럴까? 저런 네. 공간이 이제 원근도 있고 네. 굉장히 이제 볼 때마다 조금씩 딱 들어맞는 어떤 느낌이 또 주는 뭐라고 그러지? 이 생경함이랄까? 그래갖고 네. 약간씩 저게 조금씩 이 비틀어져 있는 걸 만들었어요. 예, 중간중간에. 예. 이 작품도 그렇고 아니 이 작품보다 이 작가님이 설치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벽면에만 붙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그런 작품도 하신 것 같아요. 그쵸? 설치 작품도 하셨죠? 설치라기보다 이제 벽을 이용해갖고 뭐 벽에다가 이제 많이 작업을 했는데 벽이 이제 평면이 아니고 이제 이 두세 면을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떤 평면이 아. 붙어 있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작품도 바닥까지 이제 네. 그 시트지를 이용해갖고 이 각도에서만 이제 이렇게 보이는 어떤 이 교통 길가 이 차도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횡단보도라든지 네. 뭐 차선 이런 게 이제 어느 순간 굉장히 저한테 눈에 이제 확 다가오면서 네. 이렇게 어떤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뭐 방향 감각을 이렇게 확 잃게 한다든지. 모노톤이라서 사실 그런 것보다 더 깊은 어떤 다른 느낌이 옵니다. 근데 되게 화려한 이런 작품들 상상을 할까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회화 작가가 이렇게 한다는 거를 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멋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라 그러죠? 유리창에 하는 글라스, 스탠드 글라스. 예. 그거 같으면서도 좀 장르는 다른데 재밌는 것 같아요. 상당히. 네, 작품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뭐 오늘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이제 궁금한 걸 여쭤봐야지. 그 작가님이 전시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소장된 그 뮤지엄에도 굉장히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가님 작품을. 근데 그 중에서 그 유포리아라는 그 그림 전시를 2번이나 하셨더라고요. 근데 굳이 2번을 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제목이 네. 굉장히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이제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랑 네. 비슷한 지점이 있었고 유포리아가 이제 뜻이 뭐 이제 어떤 약이라든지 뭐 이런 데 빠졌고 잠시 이제 네. 그 어떤 의학 용어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이제 흥분 뭐 네. 잠시 이제 살짝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어떤 상태라고 그러는데 이 시각적으로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네. 완전히 이제 저 대상이 이제 인식되기 직전에 그냥 감각적인 상태로 제가 이제 확 빠져들거나 저거 뭐지 뭐 이런 느낌을 가지는 아주 짧은 순간을 좀 포착해보고 이야.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 제목이랑 되게 좀 잘 맞는 그게 있었고
전시 제목으로 한 2번 이용했었죠.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유포리아 전시 때 그 걸려졌었던 작품들을 제가 선정을 못 해가지고 그냥 PPT 그냥 그거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제가 작가님 작품이 너무 방대하니까 혹시 골라주실 수는 없죠 지금? 그때의 작품 한두 작품 정도 모를 수는 있는데 지금 너무 많죠. 아, 네. 그럼 설명을 어떤 식의 작품이었는지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시트지 작품이었나요? 시트지 그 벽에다가 네. 시트지도 있었고 또 유화 작품도 있었고. 아, 예. 그랬구나. 그러면 그 유포리아 작품은 이따가 한번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고요. 그 핍 작품도 시리즈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제목이 엿보다라는 뜻이 예. 뜻으로 했는데 네. 그것도 어떤 작업 방금 말씀드렸던 유포리아라는 어떤 내용이랑 뭐 거의 흡사하죠. 아, 예. 그래요. 예. 약간 관음증적인 그런 것도 있는 뭐 건가요? 그 관음증이라기보다는 뭐 네. 이제 이미지를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제 딱 보는 상태가 아니라 네. 그냥 뭐 무심코 이렇게 지나가는 눈, 지나가는 아. 눈빛, 뭐 이렇게 곁눈질,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훌쩍 봤는데 뭐가 하고 이렇게 딱 보게 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 이제 포착되는 어떤 그 상태를 좀 얘기하려고 했어요. 이런 걸 좀 다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적인 그런 찰나적인 거를 포착을 해서 작품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를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안 하면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아, 작가님이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 같은 것이 있었나요? 뭐 결정적인 어떤 계기로 작업이 이렇게 확 이렇게 변한 어떤 건 없었고 네. 처음부터 어떤 회화라든지 이제 유화 작업은 이제 계속 했었고 이 어떤 시트지랑 벽 이 월페인팅 작업이 굉장히 저한테는 네. 어떤 카타르시스랄까 뭔가 이 작업이라는 게 그 전에 항상 작업실이라는 공간에서 혼자 이제 작가랑 작업 이제 씨름을 하고 그게 어떤 이제 멋진 공간에 나가서 딱 이제 DP 이제 작품이 걸리고 그걸 네. 바라보고 작가는 그런 어떤 이 관계랄까 이 프로세스에서 이 월페인팅이라는 경우는 제가 이제 어떤 공간을 직접 제가 가서 생각을 하고 이게 꼭 이제 캔버스처럼 네. 거기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직접 이제 작업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일종의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또 이걸 이제 떼니까 시트지 같은 경우 네. 그게 그 당시는 그렇게 이게 일시성 이제 일회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많은 이제 피드백을 받곤 했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기서 이제 어떤 카타르시스랄까 이렇게 어느 기간 일정 기간 유지되고 사라진다는 게 굉장히 좀 암시하는 바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월페인팅이랑 시트지 사용에 하여튼 작업을 하는데 어떤 환기 시키고 네. 좀 계기가 됐던 어떤 경험은 됐던 것 같아요. 재조합도 해보셨나요 혹시? 그러니까 그걸 내리면 그 상태는 처음에 이렇게 전시했던 거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이제 다시 가서 재활용이 된 적도 있어요. 재활용은 안 되고 제가 아까 이렇게 뜯어갖고 이렇게 뜯으면은 보통 이런 큰 공이 돼요. 네. 그 시트지 덩어리를 그거를 이제 계속 가지고 있었죠. 이제 작업실에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쌓이니까 이제 차례대로 옛날 것부터 이제 버리고 또 이렇게 가지고 있고 안타깝다. 그걸 볼 때 굉장히 또 재밌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 아직까지 뭐 재활용 다시 이제 그건 하지 못했고 계속 아까운 것 같아요, 바라만 너무. 보고 있어요. 그냥. 예. 다른 데에서 이렇게 이런 데서 이렇게 해도 충분히 작품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눈에만 이제 이게 과거 벽에 이제 붙어갖고 네. 그럴싸하게 이제 어떤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네. 것만 이제 그걸 뜯어갖고 이제 공으로 만들어 놔버리면은 이제 이 접착력도 없고 이제 때도 타고 뭐 이제 사용하기는 사실 힘든 상태고
그냥 저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안타깝네요, 조금. 그 부분은.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시트지에서 지금 그 유화 작업으로 다시 돌아가셨잖아요. 그랬는데 매력은 있지만 사실 소장하기에는 그렇게 가는 게 더 좋긴 한데 그런 문제 때문도 있나요? 그런 문제도 이제 있었고, 네. 그리고 사실 이 유화 작업이 모르겠어요. 항상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화를 할 때 좀 정면 돌파라기보다는 네. 약간 이제 우회로 이 회화 주변을 좀 돌아다니면서 이 그림을 회화라는 걸 좀 바라보고 좀 이제 가볍게 대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떤 시트지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그런 계기가 되고 그래갖고 다시 이제 회화 유화 작업을 또 하곤 했는데, 유화 작업을 하다 보면 계속 회화 작업이라는 건 그 안에 이렇게 계속 이 늪처럼 빠져드는데, 그게 또 은근한 또 매력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쵸. 매력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래도 아마 그 벽면에 하셨을 때하고는 좀 많이 규모가 작아지니까 좀 답답하신 느낌도 들 것 같아요. 이 벽면을 다룰 때 어떤 시트지로 다룰 때랑 이 작은 또 캔버스에다가 이제 유화로 다룰 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벽에다가 시트지로 뭔가 얘기를 할 때랑 제 안쪽에 있는 어떤 게 만약에 이런 덩어리라고 그러면은 네. 그 시트지로 이제 벽에다가 하는 게 이런 어떤 겉표면에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림, 물감을 써 그림을 그리는 어떤 굉장히 이쪽 안쪽에 또 네. 안쪽에 있는 어떤 쉽게 보이지 않는 또 그런 쪽, 네. 그러니까 서로 이 매체가 다른 만큼 네. 이렇게 다루는 어떤 부분, 터치되는 부분이 이제 좀 틀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깊이를 이제 주려고 이제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어, 네, 제가 오리진을 찾아서라는 이 제목으로 이렇게 하게 된 거는요. 작가님들의 그런 창작, 그 창의력? 네, 그런 게 작가님한테는 어디에서 가장 솟아올까? 어떤 걸까? 작가님한테 오리진이란 어떤 걸까? 그거 여쭤봐도 될까요? 너무 어려운 창의력. 일인데. 그러니까 뭐. 작가님이 이렇게 다양한 지금 작품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서 제가 봤을 땐 작가님 이제 평한거 비평글이나 이제 이런 거 봤을 때 기억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런 기억을 어떻게 다 하나하나 포착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시는지 그게 어떤 거 그건 같아요? 전혀 뭐 포착하는 네. 능력은 없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딴 생각을 많이 하고, 네. 이 얘기 대화를 할 때도 뭐 어떤 단어라든지 뭐 이미지라든지 뭐 냄새라든지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영화 볼 때도 뭐 계속 또 딴 생각으로 빠져들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어떤 제 작업 처음에는 사실 솔직히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남들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조금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제 작업에는 사실 그게 가장 주된 어떤 계속 어떤 한 가지 뭐 이미지라든지 기업으로 출발을 해도 거기에 계속 또 파생되거나 뭐 또 연쇄적으로 또 아니면 어떤 이 논리적으로 어떤 관계는 없어도 또 문득 떠오르는 어떤 또 다른 것들이 개입이 되고 뭐 섞이고 뭐 이런데, 이제 나중에 그거를 제가 어떻게 그럴싸하게 좀 뭔가 이 구성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는 있는데, 가능한 한 이제 좀 이걸 해체시켜갖고 확 풀어놓고 싶은데, 그게 항상 이제 작업하는데 어떤 일종의 저한테는 프로세스적인 이제 방법이 되겠죠. 네.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멋진 작품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해오신 게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저는 최근작을 봤을 때도 페인팅 한 중에서도 제가 핍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시트지의 그 느낌, 시트지에서 했던 어떤 각이 좀 있는 부분의 느낌과 풀어진 느낌이 같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봤을 때 멋지다, 너무 잘 어울린다. 네, 그런 게 보였어요. 근데 앞으로는 또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어떤 작품을 계획하고 계신지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그 뭐 특별한 계획이라기보다 계속 그 어떤 그림 앞에서 좀 더 편해지고 싶은 굉장히 이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 좀 더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솔직하게 나를 좀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이 캔버스에다가 또 아니면 공간에다가 이런 거를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조금 뭐 그게 항상 작업 시작하기 전에는 뭔가 이제 조금 느낌이 때가 된 것 같고 그래갖고 또 이제 덤벼들고 그러면은 또 이제 조금 또 부족함을 느끼고 항상 계속 그러는데 뭐 그런 어떤 과정에 계속 일단 당분간은 좀 연속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예, 직접 가서 보면 정말 더 그 거대함도 많이 느낄 것 같고. 근데 시트지 작업을 아예 안 하시는 건 아니시죠? 예, 뭐 벽에 어떤 이제 월 페인팅이라든지 할 때 이제 간간히 이용은 하는데 네. 전에처럼 이제 많이는 쓰지 않는데 한때 좀 많이 쓸 때 이 주변에서 또 시트지 작가라는 이제 말을 많이 그냥 들었었는데 부르기 쉽게 그냥 예, 부르겠죠. 그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또 어떤 작가로서 좀 불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네. 사실 작가로서 어떤 이 브랜드라든지 뭐 네. 캐릭터라든지 이런 걸 네. 가지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또 네. 이 익스포저 되고 이런데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제가 그거는 생각했던 작업이 어떤 한 가지 재료라든지 네. 이런 걸로 이제 딱 정리된다고 그럴까? 네. 국한되는 그런 건 조금 또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네. 네. 근데 작품이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오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딱 부르기 쉽게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작가님 그 작품 중에서 한두 작품 정도만 찝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아, 자, 요거가 이건가? 얘가 왜 안 되지? 이거 2번으로 불러서 안 가나? 이거 왜 표시가 안 나와요? 화살표? 아, 이거구나. 작가님이 지금 이렇게 넘겨도 되고요. 이렇게. 제가 넘겨볼게요. 한글 가지고도 또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형상이 뭐 도심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아파트, 시골 지금 상황에서 없나요? 네, 뭐 최근 걸 하나. 최근 거요. 그럼 최근 거면 이쪽에 있는 것 같던데, 그죠? 저 오른쪽에 걸려 있는 작품. 이거요. 큰 게 나온 게 있을 텐데 앞으로 조금 더 가시면. 앞으로 그러면은 지금 최근 작품들인가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네. 이 2015년도 작품인데 사실 이 회화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좀 구체적인 어떤 제 개인적인 기억을 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또 섞이거나 다른 어떤 이미지랑 많이 섞이는 편인데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제 제목이 이제 첫 번째 향기라고 돼 있는데 제 기억에 계속 그 어떤 어렸을 적에 제가 네. 어렸을 적에 이제 피아노를 배우면서 그 피아노 선생님이 이제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굉장히 이쁘셨어요. 예. 근데 그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곁에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럴 때 좋은 냄새가 이제 났었는데 그 어렸을 적에 저는 이제 삼형제라 갖고 전혀 그런 걸 몰라갖고 예쁜 여자들한테선 저런 냄새가 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지내다가 이제
20살이 넘고 연애를 하면서 아 그게 이제 향수였다라는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 기억을 이제 환기시키는 어떤 감각이 이제 후각이랑 미각이 제일 기억이랑 이제 연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살면서 계속 어떤 그런 비슷한 이 강도의 어떤 이 향기랄든지 맡았을 때 항상 제 이제 기억을 또 이제 두드리는 그런 기억들이 있어갖고 네. 그 기억을 이제 모티브 삼아갖고 이제 작업을 이제 그림을 한번 표현을 해봐야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시작할 땐 당연히 이제 어떤 피아노도 있고 정상적으로 이제 공간을 좀 꾸미고 그랬었는데 너무 좀 내 기억이랑은 기억을 한 가지 굉장히 자기적이라고 할까 인위적인 느낌이 들고 네. 좀 더 편하게 내 기억 그 자체에 좀 느낌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미지들이 많이 이제 형상들이 이제 좀 부서지면서 색감이랑 뭐 물감에 이제 이건 실제로 보면 좀 물감을 여러 겹 이제 중첩을 시키고 붓질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그 분위기를 잡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아, 멋진 작품이네요. 집에 가서 조금 확대해서 봐야 되겠네요. 제가 눈이 나빠서. 아,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또 우리 방청객이 이렇게 계세요, 지금. 그래서 한번 질문을 받아볼 수 있으면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정재호 작가님이신데 남자님의 그 작품이 굉장히 화려하고 현 시대에 그 지금 침체되어 있던 그 환경이 확 밝아지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좋은 네. 평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해달라고 네. 했는데 아주 좋은 평가만 해주셨네요. 네, 질문이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우리가 그 아까 맨 처음에 나와 있던 그 유리에도 작품이 들어가 있고 비어 있는 벽 쪽에도 작품이 아주 멋있게 있어서 저는 그냥 질문할 게 없고요. 너무 좋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아, 이렇게 멀리까지 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 제가 이것저것 누르다 보니까 겹쳤습니다. 네, 네, 아,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앞으로도 멋진 작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